안녕하세요. 현대오토에버 AP 기반 솔루션 개발 2팀의 임종욱 책임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뎀 기반 고성능 제어기 속 OTA 개발기입니다. 우리 팀에서는 커넥티드카에서 무선 통신을 담당하는 모뎀 제어기인 DCU의 양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 해당 프로젝트 속에서 OTA 기능을 구현하였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우리가 개발한 차량 OTA 기능을 개발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DCU의 구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티드 카 시스템에서 DCU는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확인하고 그런 목적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차량 OTA 소개에서는 OTA 일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차량 OTA는 크게 업데이트를 관리하는 관리 제어기와 실제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수행 제어기로 나뉘는데 이런 관리 제어기와 수행 제어기 또 OTA 서버 간에 어떤 프로토콜이 쓰이고 또 어떤 데이터가 준비되어야 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개발한 DCU도 하나의 수행 제어기로서 업데이트를 위해 어떤 기능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고 개발한 내용을 공유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OTA 기능 개발 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구현 과정에서 필요한 단품 평가를 위해 자체 시뮬레이터와 툴을 제작하였는데 그 구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DCU 제어기의 구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DCU는 데이터 커넥티비티 유닛의 약어로서 모뎀 내장형 제어기를 뜻합니다. 무선 통신은 커넥티드 카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기능입니다. 따라서 커넥티드 카에서 무선 통신을 위해 어떤 제어기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CU가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며 그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DCU는 모뎀 제어기로서 차량 무선 통신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실제 외부망 데이터는 CCU 명령에 의해 DCU를 거쳐 송수신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CCIC는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입출력 제어기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능으로는 기존 클러스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AVN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또 기타 제어기들은 CCU와 차량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OTA 기능은 특히 이 세 제어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CCU는 OTA 관리 제어기로서 OTA 서버와 무선 통신을 요청하고 타겟 제어기의 업데이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DCU는 이 CCU와 OTA 서버 간 무선 통신을 맡고 있고 또 OTA 타겟 제어기로서 업데이트 대상 제어기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CCIC는 사용자로부터 OTA 업데이트 시작 명령을 입력받습니다. 또 OTA 성공 혹은 실패의 정보도 사용자에게 팝업 창을 이용해 알려주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개발하는 DCU는 모든 향지에 모뎀 기능을 지원하지만 유럽, 러시아, 중국 등 각 향지에 따라 이콜 혹은 램스 기능이 베리언트화되어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DCU 제어기의 소프트웨어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DCU는 모뎀 제어뿐만 아니라 향지별 이콜 혹은 램스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때문에 모뎀 프로세서인 AP와 제어기 인아웃 신호 처리를 위한 MCU 이렇게 두 개의 프로세서가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CU는 기본적으로 오토에버에서 서비스하는 오토사 클래식 플랫폼인 모빌진 클래식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이용하여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용 신호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제어기의 전원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AP는 리눅스 OS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능인 모뎀, 이콜, 램스 그것과 더불어 진단 및 OTA 기능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중에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OTA입니다. 보시는 이 두 개의 프로세서를 통해 OTA 기능으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CCU에 의해 모뎀 통신하는 기능, 그리고 두 번째로 리프로그램 돼야 하는 수행 제어기의 기능입니다. 모뎀 제어를 위해 CCU 명령은 SOMIP를 통해 협력사가 개발하는 모뎀에 전달이 됩니다. 또 OTA 수행 제어기 기능은 AP 쪽 인터넷 진단과 OTA 모듈에서 처리가 되며
MCU 쪽에서는 부트로더에 의해 처리가 됩니다. 특히 OTA 수행 제어기 기능에 대해 각 처리되는 내용을 다음 챕터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CCU는 DCU에 어떤 프로토콜 명령을 주고 AP는 받은 명령에 의해 AP와 MCU 두 프로세서 모두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CU의 OTA 수행 제어기로서 역할을 정의하기 위해 차량 OTA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TA는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유선이 아닌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OTA 기능이 있기 전에는 제어기 소프트웨어나 지도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현대 블루엔진이나 기아 오토큐와 같은 정비소에 직접 방문해야 했고, 진단기와 같은 제어기 업데이트 전용 툴로 업데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다소 번거로웠지만 이제 차량에 OTA가 상용화 되면 언제 어디서든 제어기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존 방식은 운전자가 직접 제어기 업데이트를 필요한지 그 여부를 판단을 하고 정비소에 가야 했다면 OTA의 경우 자동으로 업데이트 필요 여부를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승인에 의해 업데이트가 진행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럼 OTA 시스템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OTA 시스템은 크게 제조사, 서버, 차량의 흐름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 하는 역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어기의 제조사는 업데이트용 롬 패키지를 제작하여 HMC에서 운용하는 OTA 서버에 패키지를 등록합니다. 이때 롬 패키지는 업데이트를 할 롬 데이터와 컴피그 파일로 구성이 됩니다. 롬 데이터란 업데이트를 하는 플래시 이미지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또 컴피그 파일은 해당 수행 제어기의 업데이트 절차 및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는 이 패키지 파일 생성은 GIT에서 제공하는 HOTA 툴을 이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제어기의 제조사가 OTA 서버에 롬 패키지를 등록했다면 OTA 관리 제어기인 CCU가 차량 상태에 따라 롬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고 또 OTA 대상 제어기들을 업데이트하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각 구성에 대해 각기 하는 역할을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TA 서버는 제어기 제조사에서 등록한 롬 데이터를 저장하며 각 차량의 빈 정보 및 제어기 버전을 기반한 OTA 실행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OTA 관리 제어기인 CCU는 OTA 서버로 업데이트해야 할 롬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DCU 모뎀을 통해 서버와 통신을 합니다. 또 서버에 업데이트할 패키지가 있다면 수행 제어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UDS 명령을 각 수행 제어기에 송신하게 되는데 이런 수행 제어기에 DCU도 속해 있습니다. 참고로 JW1 기준으로 총 18개의 수행 제어기가 있습니다. 또 CCU는 DM 프로토콜인 DM 클라이언트 기능을 수행하며 제어기 업데이트를 위해 진단기 VCRM, OTA 간 업데이트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백그라운드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각 제어기의 롬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행 제어기는 자체 리프로그램 로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관리 제어기로부터 업데이트 명령을 받아 자체적으로 리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합니다. OTA는 기본적으로 차량 이그니션 신호를 트리거 삼아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그니션 상태에 따라 진행되는 OTA 절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이 이그니션 온 될 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합니다. CCU는 OTA 서버로부터 롬 패키지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제어기들의 파트 넘버와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런 제어기 정보를 가지고 현재 OTA 서버에 등록된 롬 패키지와 비교를 하는데 보통은 롬 패키지가 빈번하게 업데이트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 수집까지만 이루어지겠지만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패키지가 실제 있다면 다운로드 및 무결성 체크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절차 중에 이그니션 오프가 되면 무효 처리되고 다음 이그니션 온이 될 때 다시 정보 수집부터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는 패키지가 있고 무결성 체크까지 완료가 됐으면 수행 제어기에 롬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백그라운드 전송 요청을 합니다. 백그라운드 전송이 완료되면 업데이트 대기 상태가 되는데 이때는 관리 지역이와 수행 지역이 모두 그 대기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이 백그라운드 전송 절차에서는 이그니션 오프가 되더라도 지속 처리가 되며 이 절차 시에는 운전자에게 따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이러한 세부적인 절차를 알지 못하고 시스템 자체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그라운드 전송이 완료된 후에 대한 절차입니다. 백그라운드 전송이 완료되어 각 수행 지역에는 업데이트 대기 상태가 되는데 이때 이그니션 오프가 되면 다음 절차를 수행합니다. 앞서 CCU는 각 제어기에게 업데이트할 롬 데이터가 모두 전송된 상태입니다. 이때 이그니션 오프 상태가 되면 사용자 승인창이 CCIC에 의해 표출됩니다. 사용자가 업데이트 승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각 제어기는 CCU에 의해 업데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CCU는 각 제어기에게 OTA 준비 상태 여부를 확인합니다. 각 수행 제어기는 업데이트를 당장 수행해도 문제없는지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실제로 시작되면 시동 금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 완료 전까지는 시동을 걸 수 없게 됩니다. 또 이 과정에서 각 수행 제어기들은 직렬적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제어기가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면 그때 CCIC에 의해 다시 업데이트 성공 창이 표출이 됩니다. 이제 수행 제어기가 CCU로부터 받는 UDS 명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령을 파악하기 전에 OTA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OTA 방식에 따라 수행 제어기는 CCU로부터 받는 UDS 요청이 달라집니다. OTA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 롬 데이터 처리 방법으로 두 가지, 메모리 처리 방법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롬 데이터 처리 방법으로 압축 데이터 방식과 차분 데이터 방식이 있습니다. 압축 데이터 방식은 압축된 롬 데이터를 제어기 협력사에서 서버로 업로드하고 이 업로드된 롬 데이터를 수행 제어기에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압축된 롬 데이터를 전송받은 수행 제어기는 압축을 해제하고 동시에 리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차분 데이터 방식은 압축 데이터 방식과 달리 기존 롬 데이터 대비 변경된 부분만 추출하여 차분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압축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차분 롬 데이터를 수행 제어기에 전송하고 전송받은 수행 제어기는 차분 로직을 통해 전체 이미지를 변경한 후 리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 처리 방법인 이중화 방식은 다수 개의 메모리 블록으로 구성하여 메모리 스왑하는 방식입니다. DCU는 이중 차분 데이터 방식과 메모리 이중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CU가 받는 UDS 명령은 차분 플러스 이중화 메모리 방식입니다. 그럼 수행 제어기 DCU 입장에서의 전체 OTA를 위해 CCU로부터 받는 UDS 요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DS 절차는 백그라운드 전송과 업데이트 절차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백그라운드 전송은 앞서 살펴봤던 절차 중 CCU가 롬 패키지를 다운받고 그 이후 각 제어기에게 패키지를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세션 및 시큐리티 액세스 절차를 거쳐 롬 패키지의 그 이미지를 삭제하고 다운로드하고 무결성 체크하는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업데이트 절차는 백그라운드 전송이 완료된 이후에 이그니션 오프가 되면 진행됩니다. 먼저 OTA 요청으로 OTA가 수행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이후 라이트 델타 패치 요청에 의해 DCU는 업데이트 모드로 진입을 합니다. 또 DCU는 이중화 메모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스왑 액티브 에어리어 요청에 의해 필수적으로 응답을 해야 합니다. 사양적으로는 ECU 리셋 서비스도 있지만 DCU는 자체 로직이 있어 ECU 리셋 요청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UDS 명령 절차는 수행 제어기에 따라 약간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이한 정보는 컨피그 파일로 관리가 되는데 이는 OTA 서버에서 최종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OTA 수행 제어기는 관리 제어기로부터 UDS를 기반한 명령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각 수행 제어기는 UDS 서비스 처리를 위한 로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DCU는 현대 오토에버에서 서비스 중인 UDS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지원하는 UDS 플랫폼은 ES954860-3에서 정의하는 다이어그노스틱 페이로드 타입과 매스데이터 페이로드 타입을 모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로드 타입 구분 없이 어플리케이션 영역만 개발하면 됩니다. 실제 OTA의 절차를 살펴보면 수행 제어기에서는 페이로드 타입이 혼용되어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실제 DCU는 롬 데이터가 다운로드된 이후에 어떻게 자체적으로 업데이트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DCU는 AP와 MCU 두 가지 프로세서가 있고 이 두 프로세서 모두 업데이트 대상이 됩니다. 또 이중화 메모리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 관련된 서비스 등을 구현해야 합니다. 하지만 MCU와 AP 간 연결된 통신 방식은 UART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UART를 통한 업데이트 로직이 별도로 개발되어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CU의 업데이트 과정은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절차를 거칩니다. 첫 번째로 UDS 명령에 의해 AP는 리프로그램 모드로 진입합니다. 이때 AP는 리프로그램을 위한 최소한의 기능만 수행하도록 재부팅됩니다. 두 번째로 앞선 UDS 명령 과정에서 다운로드 받은 롬 데이터는 차분 이미지이기 때문에 풀 이미지로 전환하여 업데이트 패키지를 생성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전환된 풀 이미지를 가지고 업데이트 영역인 두 개의 프로세서 AP와 MCU를 각각 동시에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업데이트가 완료됐으면 재부팅을 하면서 업데이트가 완료됐음을 관리 제어기에게 알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차별화된 케이스였던 MCU 업데이트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DCU 제어기의 경우 이중화 메모리 제어기로 구분이 되지만 실제 AP만 이중화 메모리로 동작을 하고 MCU는 단일 메모리로 동작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이중화 메모리 제어기의 동작을 하였는지 그 다음 장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토에버에서 서비스 중인 모비신 클래식 플랫폼에서는 UART 업데이트를 현재로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FBL 코드에서 UART 업데이트 기능을 추가적으로 구현해야 했습니다. 또 AP 리프로그램 모드 상태에서 MCU 업데이트를 위한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이 MCU 업데이트 에이전트 기능은 단일 MCU를 업데이트하는 진단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MCU 이미지를 MCU 영역에 블락 단위로 송신하고 최종적으로 라이트 명령을 내려 MCU 업데이트를 하는 구조가 진단기와 동일합니다. 이런 구조로 각 MCU FBL과 AP에서 개발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U FBL에서 개발한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통신 드라이버 부분입니다. 모빌진 클래식에서 제공하는 FBL의 구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는 방법 중 하나로 캔 진단기를 이용한 업데이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캔 진단기를 이용한 업데이트는 캔 드라이버, 캔 TP 업데이트 로직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저희는 캔 드라이버를 UART 드라이버로만 변경했습니다. 나머지 캔 TP 및 업데이트 로직은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FBL은 업데이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검증되고 안정된 양선 소프트웨어에서 최소한의 수정만 하는 구조로 설계 컨셉을 잡았습니다. 때문에 캔 드라이버를 UART로만 변경했고 DCU의 I/O 및 전원 로직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이로써 실제 구현되는 MCU의 FBL 동작 시퀀스는 다음과 같이 MCU 전원이 리셋되면 독자적인 시큐리티 키 메모리 번지를 확인해서 만약 그 키 값이 없으면 FBL 로직이 수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FBL 로직이 수행이 되면 가장 먼저 모뎀 프로세서의 전원을 트리거 시켜주고 주변 I/O를 아이들 상태로 제어합니다. 그 이후 AP로부터 업데이트 요청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이후 AP에서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업데이트가 실제로 구현이 되는데 이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UART는 캔과 달리 패킷마다 CRC 체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UART 데이터 중 8바이트씩 잘라 TP 프레임을 구성하는데 여기에 CRC16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로써 바이너리 파일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UART 통신으로 인해 에러나는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바이너리 파일이 오전달될 위험이 있어 플래시 메모리 라이트 시 데이터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비진 클래식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리프로램 모드로 진입한 이후 AP에서 MCU로 업데이트하기 위해 MCU 업데이트 에이전트 앱이 실행되면서 처리되는 절차를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프로그램 모드를 진입한 이후에 차분 데이터는 풀 이미지로 변경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풀 이미지는 AP와 MCU 두 영역을 위한 것으로 가장 먼저 해당 이미지를 통해 MCU 업데이트 에이전트 앱부터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에이전트 앱이 모두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이후 AP의 모뎀 소프트웨어와 어플리케이션 영역 그리고 MCU 쪽에서는 RTSW 영역이 동시에 업데이트 진행이 됩니다. 특히 MCU는 해당 에이전트 앱을 통해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 절차로 가장 먼저 정상 구동 중인 MCU를 FBL 영역으로 점프하도록 MCU 리셋을 하게 됩니다. 이 리셋을 하기 바로 직전에 시큐리티 키를 이레이즈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MCU는 FBL 상태에 진입하여 CAN-TP 메시지를 통해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 업데이트 절차는 일반 진단기에서 MCU를 업데이트하는 과정과 동일하여 MCU 이미지를 전달하고 밸리데이션 체크를 통해 라이트하는 방식입니다. AP와 MCU 모두 업데이트가 됐는지 확인이 되면 MCU에 의해 모뎀 및 MCU 자체 리셋을 요청하게 됩니다. 제어기 리셋이 된 후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정상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져 정상 동작을 하게 되면 차후 롤백 요청을 위해 MCU 업데이트 이미지를 백업하게 됩니다. 이 MCU 이미지 백업은 DCU가 이중한 메모리로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 MCU의 메모리를 이중한 메모리로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부차적으로 추가된 로직입니다. 참고로 저희 모빌진 클래식에서는 MCU의 OTA 및 이중한 메모리 기능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DCU에 설계된 MCU는 UART 통신만 연결되어 있고 이중한 메모리를 위한 FBL 로직이 저희가 사용한 S32K144 라인에서는 아직 개발 중이라 DCU 양산 소프트웨어에서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OTA를 개발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OTA 수행 지역의 기능을 구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차량 시스템 레벨에서의 평가가 어려웠던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절차대로 단품 평가하는 것은 HOTA와 같은 툴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겠지만 전원 순단이나 악의 평가 등의 경우는 단품 평가로는 검증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TC 스크립트 기반의 평가 환경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통해 차량 시스템을 모사할 수 있었습니다. 예로 CCU가 라이트 델타 패치 요청을 한 이후에 전원 순단이 나면 CCU는 부팅 이후 어떤 요청부터 다시 시작하는지 등의 CCU 로직을 스크립트화하여 TC로 제작하였습니다. 저희 평가 환경은 크게 DCU 모듈의 전원 및 입출력 신호를 공급하는 지급박스와 OTA 및 지급박스를 제어하는 PC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DCU 평가용 지급박스는 MCU와 이더넷 스위치 그리고 DCU에 인가되는 신호들의 제어를 위한 릴레이 등의 인터페이스 회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OTA 시뮬레이터와 평가용 지그를 제어하기 위한 툴은 기본적으로 파이썬 스크립트를 입력받아 지급박스와 DCU의 이더넷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립트에서는 OTA 및 I/O 제어 명령을 요청하고 지연 시간 이후 기대 응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스크립트를 통한 평가 환경은 시나리오 테스트, 악의 조건 테스트, 에이징 테스트 등이 가능합니다. 시나리오 테스트는 정상 조건의 평가를 시나리오화하여 스크립트로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런 스크립트 적용은 CCU 및 각 수행 제어기의 사양이 변경됨에 따라 빠르게 적용하여 자동화 평가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시나리오 평가는 정상 리프로램 실패 후 재시도, 타 지역의 실패로 인한 재시도 및 롤백 등이 있습니다. 또 OTA 진행 중 전원 제어를 통한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업데이트 및 롤백 중에 파워폴트나 크래시 신호가 발생이 되면 어떤 동작이 수행되어야 하는지 그 결과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프로그램을 연속 수행하면서 메모리나 CPU 점유 등의 에이징 평가도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이런 평가 방법으로 DCU 제어기는 현재 JW1 내수양 양산 제어기 중 수행 제어기로서 큰 이슈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AP 기반 솔루션 개발 2팀에서 개발한 모뎀 기반 고성능 제어기 속 OTA 개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